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사연을 하나 뽑아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사나운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편분은요, 회사에서 다면평가라는 것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충격적인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대요. 자,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회사에서 성장할 때 또는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익명 동료 평가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생겨 사연을 남깁니다. 여태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평소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피드백을 안 받아봤어. 피드백은요, 원래 본인이 스스로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요청하고, 일 끝나면 요청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요청하면서 피드백을 자주 받다 보면 사실 좀 부정적인 피드백도 어렵지 않은데, 피드백을 안 받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이 사람 굉장히 일방적이다, 결과물 안 좋다, 자기 역할을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좀 거치네요. 근데 익명으로 하면은 참 재밌는 게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비난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피드백도 굉장히 자주 들리곤 하죠. 근데 이걸 또 실명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한없이 좋은 그런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이 익명의 피드백이 진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경험상 실명으로 하는 피드백은 그 피드백의 강도를 한 몇 배 키워서 들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볼륨으로 치면은 이 사람의 사운드 볼륨의 비율은 한 40% 정도 되는 거야. 진짜 볼륨이 100인데 한 40% 경감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익명의 경우는 또 이 사람의 사운드 볼륨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20, 130까지 그냥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전후 맥락이나 이런 거 없이 텍스트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바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내용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처 받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저랑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상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거나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 갈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대단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제 경험과 제가 인사팀장으로서 많은 분들의 평가를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이야기가 뭐 조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피드백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보통 360도 평가, 다면 평가라고 하죠. 많은 회사들이 리더십 평가할 때 이 방식을 써요. 요즘 회사는 대부분 중간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 본부장, 그 위에 항상 상사가 있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있고 동료가 있는, 그래서 이 평가를 다 모으면 360도 평가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인사의 정교함과 뭐 공정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동료 평가, 360도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끝판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평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저희 팀의 고객이 내부 직원들이 있잖아요. 외부 직원도 있고 외부 고객들도 있고, 저는 인사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고객들이 더 많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뭐 사업부 리더십 분들, 전략기획실, 뭐 재무팀 뭐 이런 데가 다 저희 고객이에요. 내부 고객들의 피드백을 리얼하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인사 고가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안타깝게도 연봉에까지 영향을 줘본 적이 있어요. 이 평가의 수치나 어떤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평가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성숙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자신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잘 해낸 사람이 결국에는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평가나 동료 자매 평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막 다운되고 지쳐가지고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불신감이 팽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사실 평가의 정교함이나 평가의 어떤 시스템이 오히려 조직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인사팀분들 잘 들으세요. 평가는요 결코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가 제도 바꿔봤자요 안 바뀌어. 직원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한 요소는 따로 있어요. 자, 그 만족하게 만드는 요소는 제가
다음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봤던 평가 정말 많았어요. 저를 평가하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있었고, 그 30명 정도의 리얼 생소리가 익명으로 막 쏟아져 꽂혔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시스템을 운영해내고 또 평가를 또 매칭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리얼하게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는데 너무 많았지만 고맙다는 얘기도 일부 있어서 그렇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불만 섞인 이야기가 많았고,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요 반드시 기득권과의 트러블이 생깁니다. 원래 그 팀에 있었던 사람 또는 새롭게 받을 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마찰이 생겨요.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평가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어. 지금도 기억 남는 멘트가 저런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정작 필요한 건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진짜 엄청 리얼한 소리로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 되게 힘들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 그것을 직면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때 저를 바꿔줬던 생각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고객 관점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고객이라면 내가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악플이 달리거나 또는 저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의 저런 비판까지 바꿔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겠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뚜껑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뚜껑 찾느라고 며칠 동안 헤매 찍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당시로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때 그런 피드백을 받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유튜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 그냥 고객 관점 생각 이거 말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누가 나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 평가자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나 진짜 나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저 좀 조언해 주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싸가졌다고 느끼는 거냐? 라고 제가 질문을 오히려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자기 나름만의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가 썼겠지. 지가 썼으니까 그렇게 조언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조언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공지나 제도의 변화를 이메일, 텍스트 형식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제 고객들이 대부분 본부장급이었거든요. 본부장급,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달라. 좀 더 많이 듣고 나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설령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듣고 보니까 참 그럴듯한 얘기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였어요. 어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처럼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는 게 좋겠구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으니까 이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문구를 제가 적어놓고 붙여놨어요. 제 바인더 플래너 맨 앞에 붙여놓고 내가 이 문구를 다음번에 없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가 이 동인이었는지를 다 추적을 해본 거예요. 싸가지 없다 이렇게 적었던 거는 제가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여서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대체 저 인간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맨날 저렇게 야근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제 고객들이 다 본부장급이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반드시 그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향을 받는 분에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청회와 같은 프로세스도 있지만 1대1로 따로 찾아가서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슈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걸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이거 이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1대1로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1대1로 가서도 그런 거 왜요? 쓸데없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적어도 이 얘기는 사라져.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작 필요한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정작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요청이 이런 거였어요. 노트북 교체 빨리 해달라. 명함 발행 이런 거 빨리 좀 발급 좀 빨리 해달라. 입사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밖에 영업을 못 내보낸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직원 입장에서 중요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 전체를 뒤집어 엎니 어쩌니 이런 상황에서 그건 전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 팀원 한 명이 이것만하게 오더를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분들을 다 쫓아가서 누구부터 해줘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가 쉬울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그냥 프로세스와 기준과 매뉴얼로 줘버리니까 이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해결 방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피드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마인드셋이에요. 어쩔 수 없는 나만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레포트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 생각 없이 이 레포트를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신으로 막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고 커리어를 점핑한다고 할 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이 다음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목표로서 잡아보신다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끝은요,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일을 잘해도요, 정말 탁월한 일잘러라도 이 성숙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혼자 1인 기업으로 살 게 아니라면, 회사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일을 할 것이라면 이 성숙함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이 성숙함은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고통스러운 피드백, 때로는 정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피드백을 감내하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좀 건강한 인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게 직장 생활을 잘하시는, 또 롱런하는, 또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힘든 생각이 들 때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다면 평가나 뭐 360도 평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피드백을 갑자기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건 이거 아닌데, 난 이거 잘했는데, 최선을 다한 건데,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성장 포인트로, 성숙의 포인트로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에 고민 있으시다면요, 아래에 더보기란에 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여러분 편의 인사팀장이 되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